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리더십이 당대표 중징계라는 초유의 혼란 상황을 수습한 지 일주일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9급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역풍을 맞자 결국 사과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서 9급 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발언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청년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던 장제원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 얘기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당의 지도자가 수용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당이 건강하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발언 어떻게 보셨을까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그러니까.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이래가지고. 거기 모델을 교체해야 돼요. 지금 서경석 씨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적 채용이라는 말은 좀 심한 말 같고, 그런데 그 빌미를 제공한 건 권성동 두 가지 이제 확실히 잘못했죠. 압력을 넣었다 그랬어요. 압력을. 추천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건 장제원 의원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난 압력 받은 적 없다. 추천받았을 뿐이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압력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마 권성동 의원이 내가 장제원보다 힘이 더 있어서 내가 그런 것도 은연중에,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지금 뭐 페이스북 상에서 지금 둘이 싸우잖아요. 내가 그 친구한테 좀 압력 넣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내가 2인자야.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적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압력이라는 건 잘 안 되는 걸 야 이거 좀 해 이렇게 시킨 것처럼 돼 있고, 구급인데 하면서 또 붙인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뭐 수석 자리나 비서관 자리나 행정관 자리도 아니고 행정력하고 뭐 이러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슈보다도 이슈가 터졌을 때 해명하는 게 굉장히 적절찮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할 때 같이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일처리 같은 거는 합리적인 측면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언론에 많이 나오거나 무슨 그 대변인 같은 거를 많이 하시거나 한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정제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분이 저렇게 메시지가 거칠기 전에 일단 세게 나가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저런 문제에서 전혀 안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전체 성공을 놓고 봤을 때 대통령실 9급 직원의 문제가 됐다.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그런 측면인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딴 데로 빼면 돼요. 대통령실에 근무 안 시키면 됩니다. 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네가 고생했지만 지금 문제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데. 근데 사실은 그거를 국민들은 오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보고 옳은지 그른지 따져라 달라는 게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하는 말은 듣고 있으면 국민들이 틀렸다. 자기들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 전체 대응이 지극히 겸손한 면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예요. 네. 맞아요. 항상 보면 규정상 뭐 이걸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진짜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아주 윤리의 가장 작은 극단적인 경우만 규제하는 거고, 굉장히 넓은 영역이 이제 윤리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고, 이분은 검사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네.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면. 그럼 이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항상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라고 이제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거든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캠프에 있어 봤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입사 시험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캠프에 들어가는 건 승리한 다음에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한 그런 암묵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돈 내고
돈 한 푼도 못 받거든요. 선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민주주의 부용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요. 처음 캠프할 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가족들이거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 친구의 뭐 아들의 친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이 정부만의 일이었나? 사실 제가 취재하는 과정 그동안에 보면 모든 정권에서 다 그랬거든요. 모든 정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야, 대학교 서클룸을 갖다 청와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형님 동생 하면서 뭐 옛날에 운동권 선후배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비서관 행정관인데 행정관이 더 옛날에 운동권 선배여서 비서관이 행정관한테 형 이렇게 부르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 일이 터지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는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여러 개가 계속 이어지면서 터진 거야.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정권이 처음 시작될 때마다 항상 인사 문제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인사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빠지나? 저도 이게 좀 의아했는데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이렇거든요. 두 가지를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본인이 이런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정책도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수석이나 장관들이 나가서 열심히 설명. 이건 틀린 답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요. 뭐 비판이 있거나 뭐 잘못한 걸 지적을 하면 그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책임지도 않고 모든 걸 반박했어요. 청와대가. 그렇죠. 당도 반박.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박 강박증이냐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실과 지금 대통령 본인과 당은 문재인 정부보다는 잘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냐.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다. 중도층이 보면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통령 탄핵까지 하고 우리가 이 검찰총장을 정치권에 입문시켜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판하면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짜증나고 화난 채로 반박.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영표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요 태도와 메시지만 좀 고쳐지면 지지율은 조금 반등할 거라 저는 봅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사이 불화설을 두고 일각에서는 2인자 파워게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윤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윤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권성동과 장제원 두 분은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렇게 좀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러니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동갑이잖아요. 검찰은 5년인가 6년 선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검찰의 한참 선배인데 자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홀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분도 역시 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인맥의 풀이 대부분 법사위원들이에요. 법사위를 통해서 안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제원 의원하고도 법사위를 통해서 중앙지검장 할 때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그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장고 증명 위조 30억 당자 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아니 그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검찰청의 그 담당자가 여쭤보셔야지. 들어보세요. 아니요. 예, 좀 질의를. 예, 윤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이제는 지금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알아야 됩니다. 예.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아니 제가 본인이 되니까 뭐 증거가 있습니까? 300억의 우리 위원장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질문은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윤핵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권성동이나 장제원 두 분 다 대통령과 가까워진 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분들을 얼마나 신뢰할지의 여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답을 한다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건 뭐 별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 둘 중에 하나가 2인자고 정권에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대통령하고 밀접하게 의논이라도 한다면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게 정책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냥 당내에서는 누가 당대표를 되는지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자기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 상당 부분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밖에 있는 관찰자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고 이거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기조를 옳은지 틀린지 좀 토론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당에 있는 분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저는 오히려 검찰 출신들, 요로에 지금 포스트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장제원이건 권성동이건 여기에 윤심이 어디 있건은 바로 의미가 없는 거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문제는 사실 검찰 조직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네. 당은 따로 넓고 이 내각은 아예 존재감이 없단 말이죠. 그나마 존재감이 있는 게 한동훈인데 이분도 사실 검찰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이 좀 이상하다라는 게 이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 강경 드라이브를 그쪽에서 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움이 뭐냐면 본인이 정당에서 성장하지 않은 것도 좀 있지만 10개월 만에 대통령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정치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권력이 지금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네. 권력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랑 뭘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윤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지 이분들이 독자적인 정책 힘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죠.